지난주 미국의 코로나19 어린이 신규 확진자가 팬데믹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확진자 4명 중 1명이 어린이인 셈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플로리다주의 한 학교에서만 교직원 13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모두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주 정부가 앞으로 2주 동안 허리케인 아이다 주요 재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승차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다의 여파로 대규모 정전 세태가 일면져 발전기 사용이 불가피한 재난 지역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 전국의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음 또는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카운티 비율이 9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오르지 않을 시 추가적인 규제 불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올해 뉴욕시의 아이젠 증오 범죄 비율이 작년 동기 대비 375% 급증했습니다. 악천 후 속에 쓰러진 90대 치매 노인을 구해 영예 911 구조권이 된 백구의 훈훈한 사연이 CNN 방송에도 소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코로나19 어린이 신규 감염자가 전국 확진자의 4분의 1을 넘어섰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카톨릭 학교가 오늘 개강 첫날을 맞았는데요.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시 카톨릭 학교는 개강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먼저 개강하는 이 학교들이 현재 뉴욕시 정부가 요구하는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효과와 그 여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건물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개강한 이 카톨릭 학교는 다른 공립교들과 달리 팬데믹이 한창이던 작년에도 5일 대면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교 측은 매일 같은 학생들을 같은 반, 같은 자리에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안전했고 이번 학기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뉴욕시의 공립학교들은 오는 13일, 즉 다음 주 월요일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은 의무화됐으며 매주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뉴욕시 교사 노조의 요청으로 종교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면제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어제 뉴저지의 최대 도시 뉴워크 학군도 하이브리드 학습 기간을 시행한 지 거의 1년 반 만에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역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온도 검사와 손소독,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모든 학교 직원들이 10월 18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한편 허리케인 아이다가 강타한 뉴저지의 엘리자베스, 패터슨 등 일부 피해 지역에 속하는 학군은 학교 건물 및 시설 파손으로 인해 개강 일정을 연기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학기를 시작하는 등 학사 일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의 크레스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22년까지 개학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미 소아과 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코로나19 어린이 신규 확진자는 25만 1,781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신규 확진자 93만 9,470명에 26.8%에 달하는 수치로 미국인 확진자 4명 중 1명이 어린이인 셈입니다. 다만 CNN은 어린이들 사이에서의 중증 사례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어린이 신규 확진자의 급증은 대면 수업과 활동을 재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특히 백신 접종 승인이 나지 않은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해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플로리다주의 단일 학군 소속 공립학교 교사 등 교직원 13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한편 오늘 플로리다 제2순위 항소법원은 학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했던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재차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8일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 이후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학군 소속 공립학교의 교직원 13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교사 4명, 보안 감시자 1명, 식당 직원 1명, 스쿨버스 운전자 7명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흑인들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 교사 노조의 허난데스 매트 회장은 이들은 모두 뛰어난 교직원들이었으며 지역 사회 전체가 큰 상실감으로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카운티 공립학교는 지난 8월 23일 개학한 이후 지금까지 147명의 학생과 186명의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교사 노조에 따르면 마이애미-데이드 학군에서는 전체 교사의 85%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접종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카운티에 사는 흑인 접종률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군 당국은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완전 예방 접종을 받은 직원들을 $275의 보너스성 급여를 지급하도록 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최근 공립학교가 문을 열었음에도 7월 말 결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를 고수했습니다. 주지사는 명령을 어긴 학교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카운티를 포함한 13개 학군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미접종자 가운데서 코로나 환자가 대거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주 플로리다 제2순회 항소법원의 존 C. 쿠퍼 판사가 플로리다의 마스크 의무화 금지령은 주지사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항소를 냈지만 오늘 또다시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의 67개 교육구는 적어도 이 사안이 상급심에서 항소되기까지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거나 잃어버린 뉴저지 주민들의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해 승차 공유 서비스 회사 우버리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6곳의 뉴저지 피해 지역 목록에 8카운티를 추가하는 사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차량의 피해를 본 뉴저지 주민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 승차권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주민들은 898-211번에 NJ 아이다 라이드 문자를 보내면 우버 또는 리프트 탑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하거나 없는 주민들은 아무 전화나 이용해 211번으로 전화를 걸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인명피해를 비롯해 집이나 차와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을 휩쓸고 간 재난 사태 속에서 뉴저지 주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해준 우버와 리프트에 감사를 표한다며 주민들이 식료품점이나 진료 예약과 같은 필수적인 장소에 더 이상 어떻게 갈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머피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주요 재난지역 대상 연방 구호물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세입자들의 렌트비 지원을 돕기 위한 $10,000,000를 승인했습니다. 현재까지 뉴저지주 내 주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버겐, 글로스터, 헌터든 등을 포함한 총 6개 지역입니다. 그러나 뉴저지주 경찰국과 소방재난청, 연방재난관리청 등이 어제는 허드슨, 에섹스, 머서, 유니언,
또 오늘은 벌링턴, 먼머스, 모리스, 워렌 카운티들을 순방한 이후 이들 8개 지역을 주요 재난지역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난지역 목록에 추가된 카운티 주민들은 재산 손실에 대한 저비용 대출과 임시 주거지 및 주택 수리에 대한 보조금 등을 비롯해 이번에 발표된 무료 또는 할인 승차 서비스까지 1년의 연방 주정부 차원의 구호체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보통 정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시 방편으로 발전기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최근 허리케인 아이다의 피해로 발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뉴욕, 뉴저지 일원 주민분들 사용에 매우 주의하시겠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발전기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홍수 피해 주민 4명이 사망하고 140여 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루이지애나주 보건당국은 발전기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와 입원자 수를 발표하면서 주민들이 발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따라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제일 먼저 강타해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루이지애나주와 인근 미시시피주에서는 아직까지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력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몇 주가 더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임시 방편으로 발전기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사용법에 미숙하거나 차마 놓친 안전수칙으로 추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시 홍수 참사를 겪은 일부 뉴욕, 뉴저지 일원 주민들의 발전기 사용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루이지애나주 소방국은 발전기를 설치할 때 가정으로부터 최소 20피트 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도 함께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과 어지럼증, 무력함, 배탈, 구토, 가슴 통증, 정신착란, 심할 경우 기절 등이 있는데 이는 몸살이나 독감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5번째로 강한 허리케인으로 꼽히는 4급 허리케인 아이다는 미 남부와 동부를 강타한 지 일주일째 계속해서 추가 희생자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허리케인이 닥쳤을 당시에는 목숨만이 관건이었다면 현재는 재산과 가족 또는 지인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 피해를 복구시켜야 하는 고통스럽고도 긴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구호책이 하루빨리 피해 주민들에게 닿기를 기대해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신규 감염 사례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데 따라 전국에서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음 또는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카운티의 비율이 97.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19 데이터 추적에 따르면 전국의 카운티 3,065곳 95.19%가 코로나19 전염률 높음 수준을 기록 중이라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최소 1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염률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곳은 67곳, 2.08%로 높음 또는 상당한 수준을 합하면 무려 97.27%에 달합니다. 중간 수준은 24곳, 0.75%, 낮음 수준은 63곳, 1.96%에 불과합니다. 더 힐은 최근 입원과 사망자의 대부분은 백신 미접종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백악관과 CDC에 따르면 어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성인 비율이 75%를 돌파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성인 비율은 64.3%입니다. 어제 기준 누적 확진자는 4천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64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어제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를 4,002만 2,52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 3억 3,291만여 명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의 미국인 8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건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4천만 명 가운데 10분의 1, 400만 명 이상이 최근 4주 사이 나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오르지 않으면 추가적인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더 많은 주민과 사업체 직원, 교사, 경관 등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공공보건 분야 정책자문위원 제이 바마 위원은 최근 뉴욕 법원에서 열린 뉴욕시 실내 사업체 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소송에서 일부 사업체들이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 백신 접종률이 오르지 않으면 급격한 경제 봉쇄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업체들은 뉴욕시 규제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반 기업의 고용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바마 자문위원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백신 접종은 체육관, 식당 등 실내 사업장에서의 전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뉴욕시가 시행하고 있는 실내 사업체 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제에 반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는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전체 주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백신 접종률은 58.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90% 정도까지 올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뉴욕시가 지난 8월 23일 올 가을 학기 모든 교사들에게 9월 말까지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현재 14만 8천 명의 교사 중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비율은 63%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사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이 매우 많은 경찰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 초기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백신이 공급됐음에도 현재 뉴욕시경 산하 경관 중 백신을 맞은 비율은 지난 8월 중순 기준으로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아시아 대상 인종 혐오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5% 늘어났습니다. 어제 뉴욕시경이 발표한 뉴욕시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발생한 아시아 대상 혐오 범죄는 총 1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24건보다 375%가 증가했습니다. 유대인 대상 증오 범죄는 84건에서 127건으로 51% 증가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한 범죄는 14건에서 5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살인 및 총격 사건을 포함한 중범죄 등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살인 사건은 지난해 58건에서 올해는 53건으로 8.6% 줄었고 총격 사건은 241건에서 167건으로 30.7% 줄었습니다. 강도 사건 역시 지난해에 비해 27.2%가 감소했습니다. 뉴욕시 전체 범죄 건수 8,824건으로 지난해 9,330건보다 5.4% 감소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3월 아시아 인종혐오 전담 대응반을 구성해 혐오 범죄 급증에 대응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도 지난 4월 아시아 증오 범죄 예방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인종혐오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인권단체인 Stop AAPI Hate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인종혐오 범죄 유형은 언어폭력이 전체의 63.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신체적 폭력, 침뱉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종별 피해자 비율은 중국계가 43.5%로 가장 높았고 한국계가 16.8%로 뒤를 이었습니다. 집을 나와 길을 잃고 논둑에 쓰러진 90대 치매 노인을 지켜 명예 119 구조견이 된 백구가 CNN 방송에도 소개됐습니다. 백구는 악천후 속에 40시간을 할머니 곁에 떠내지 않아 노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CNN은 오늘 주인의 생명을 구한 견공이 한국 최초 명예구조견으로 선정됐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백구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방송은 용감한 4살짜리 견공 백구가 할머니를 찾았다며 개는 사람의 가장 충실하고 친한 친구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소방서는 치매에 걸린 90세 주인 할머니를 구한 백구에게 지난 6일 명예 119 구조견 임명장과 계급장을 수여했습니다. 반려견이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된 건 한국에서 백구가 최초입니다. 할머니는 지난달 25일 실종됐다 40여 시간 만에 논 가장자리 물속에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백구는 할머니 곁을 내내 지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할머니가 물에 젖어 있어 열화상 탐지용 드론에 체온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는데 백구의 체온 덕에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악천후 속에 할머니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건 반려견 백구가 할머니 곁을 지키며 체온을 나눈 덕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백구는 3년 전 길에 버려졌던 유기견으로 큰 개에 물려 다친 백구를 발견한 김 할머니와 가족들이 정성껏 보살펴 백구가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제약사 노바백스가 오늘 코로나19 독감용 결합 백신을 테스트할 초기 임상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은 호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거나 최소 8주 전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50세에서 70세 건강한 성인 640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2종 결합 백신 외에도 보조제나 백신 부스터를 함께 맞습니다. 그레고리 글렌 노바백스 연구개발 부문 사장은 성명에서 이 두 가지 백신 조합은 의료 시스템에 있어 더 큰 효율로 이어질 것이며 한 번의 처방으로 코로나19와 독감 위험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바백스는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조합이 전 임상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A와 B 모두에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보호 효과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몇 달 사이 인구의 일부가 코로나19에 유독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락펠러 대학 연구진은 지난달 발표한 연구에서 일부 인구에게서 델타 변이 등 6종의 코로나19 변이를 강력하게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면역은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도 하는데 코로나19의 혼합 형태로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초인적 면역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19에 자연 감염됐다 올해 초 파이저와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입니다. 락펠러 대학의 테오도라 하치오노아 박사는 이들은 백신에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며 이들의 면역 체계가 결국 바이러스보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코로나19는 가벼운 감기 정도의 바이러스 범주에 들어간다고 예상했습니다. 일자리 회복이 최근 기대에 못 미치고 있지만 임금 상승 속도는 계속 가팔라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면서 통화정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노동부가 집계한 8월 비농업 일자리 수는 23만 5천 개 늘어나는 데 그쳐 전문가들의 전망치 73만 3천 개에 크게 못 미쳤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전망치의 2배 수준인 0.6%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임금은 1년 전과 비교하면 4.3%가 올랐습니다. 특히 레저, 접객업의 경우 일자리는 제자리에서 답보하는 수준이지만 임금은 전월보다 1.3% 올라 연간 상승률이 10.3%에 달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루 홀렌호스트는 5.2%의 실업률과 가파른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를 시사하는 것으로 9월 21일, 22일로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높은 구인 수요와 임금 상승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쪽으로 발언의 기조가 다소 바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그동안 높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주로 공급망, 차질 등을 거론하면서 물가가 시간이 흐르면 결국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반대해 텍사스주의 상품, 서비스 거래를 보이콧하기로 한 포틀랜드시의 결정이 텍사스 기업에 매해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 오리건주 현지 매체 오리고니언에 따르면 헤더 하퍼 포틀랜드시 경영재정부 대변인은 포틀랜드시가 지난 5년 동안 3,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텍사스 기반 기업들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포틀랜드시 의회는 오늘 텍사스 기업과의 거래는 물론 텍사스 출장까지도 금지하는 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결의안은 텍사스주가 낙태 금지법을 철회하거나 법원에서 반려될 때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